자, 스피커 설계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비트익스 캐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 말은 맞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정치실을 염두하고 만들어야 돼. 스피커 설계는 내가 어느 곳에서 듣고자 하는 게 정해져야 돼. 1번.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야외에서 듣는다든지, 내가 듣는 공간이 좀 크다라든지, 나는 그러니까 집에 자취방에 듣겠다라든지, 나는 목적이 음악을 창작하는 쪽인지 음악을 소비하는 쪽인지 그런 거 다 정하셔야 돼요.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이고 근데 공간이 적다 그러면 니어필더 모니터가 맞겠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니어필더 모니터 만드는 거하고 하이파이 스피커 만드는 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많이 달라요. 이거는 가까이서 듣는 거고요. 직접 위주로 듣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필드에서 듣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캐주얼하게 듣는다 그러면 보통 2에서 3m 정도, 이거는 킬로바트 1.5m, 1m 정도 듣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 거의 직접 위주예요. 그리고 통일시켜서 듣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다르고, 정치실이 나쁘면 절대 좋은 소리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정치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치실에 들어가는 돈하고 스피커 사는 돈은 1대1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내가 스피커를 1000만원어치 하면 룸도 1000만원어치 또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좋게 내려면 실제로 내가 아무리 작게 내더라 룸 트리트먼트 한 번 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들어가면 5000만원 들어가. 우리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 룸 하는 게. 그게 사실 또 맞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죠.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이사갈지도 모르잖아. 집주인 나가라 그러면 에이씨 그건 다 뜯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다. 맨 처음에 기초 설계부터 하거든요. 기초 설계는 아까 유닛을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박스를 어느 형상을 할 건지, 내가 포트를 뚫을 건지 안 뚫을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닛 사이즈 선택하는 거. 사실 유닛 사이즈 설정하는 게 1번이라고 봐요. 나는 내가 유닛을 어느 정도 크기에서 2회 할 건지 3회 할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룸이 작으면 있잖아요. 큰 유닛을 쓰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거의 압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자취방인데 뭐 한 10인치 정도 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관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 사이즈.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이제 내가 진짜 뭐 카페 같은데 큰 거 하는데 뭐 8인치는 건 너무 작지. 또 그렇게 하면 10인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 정도의 공간을 얼마 정도의 음악으로 들을 건지가 1번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제 설계한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일단 만들어.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회전 시뮬레이션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 봐봐. 프로토타입으로 3D 프린트로 만들. 요즘 그냥 스피커에 나무를 일단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트위터 따로 우퍼 따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 데이터를 아까 이제 머저 툴 해가지고, 그렇죠? 니어필드 파필드 막자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데이터가 아까 임피던스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주파수 방향별 주파 특성 데이터 있잖아요. 이제 저주파 고주파 붙인 거 있잖아요. 쫙 나오겠죠. 그렇죠? 다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크로스오버 설계로 들어간다고. 처음에 시뮬레이션에 다 붙여봐 이래서 막 만들죠. 그렇죠? 스피너나 특성을 보면서 막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나서 다 끝났네. 크로스오버를 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고, 그럼 이거는 거의 같아. 이렇게. 크로스오버는 1차원이잖아. 정기적으로 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로스오버는 특별하게 내가 잘못 설계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 90% 이상은 거의 같게 나와요. 거의 유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크로스오버 제대로 끝나면 정치를 해보겠죠. 이제 이 정치가 이제 바로 보이싱이에요. 보이싱을 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소리를 이제 바꾸는 거지.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소리를 음악을 들을 줄은 몰라. 스피커는 만들 줄 아는데 제일 불행한 사람. 자, 다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내가 음향 설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정하는 게 사실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 뭐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니에요. 정면을 할 때는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방수 특성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거 어찌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인클로드에서 저주파수 인클로드 도구에서 내가 뭐 유닛 정했으니까 뭐 인클로드 모양도 정하고 2way, 3way라든지 베이직 플렉스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저주파수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백볼 헬륨도 얻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닛의 위치가 정해지면 백볼 효과가 다 달라진다 그랬죠. 이게 센터에 있을 때 이쪽 갈 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인클로드 디자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략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임시 캡을 연결한 다음에 턴테이블 해서 10도 간격으로 다 재고 나서 붙여서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아까 다 해본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제 보세요. 내가 6인 줄 거야. 자, 이 정면을 재봤어. 이 정면 응답이에요. 30도, 60도 응답이에요. 자, 정면만 보면 내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2km 돼도 될 것 같고 3km 돼도 4km 될 것 같잖아. 그 에피제로도 여기니까 뭐 그냥 여기에도 될 것 같고 뭐 여기도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보죠. 60도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지. 그럼 어디서 잘라야 돼요? 여기 자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많이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3W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제. 자, 1인치 트위터를 볼게요. 이게 2kg예요. 2kg, 3kg, 4kg 다 무제한인데 똑같이 나오잖아 지금. 그러다가 이제 5kg 정도 가니까 이제 그 고주파수에서 약간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소리가 모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6kg 정도 이때 봐. 그러니까 6, 7, 8, 9kg 가더라도 그 약간 무제한에서 약간 모이는 형식으로밖에 안 가.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지만. 그럼 이거는 어디서 크로스오버를 해줘야 될까요? 3kg를 했다고 볼게요. 3kg를 했으면 3kg이잖아요. 60도 영하면 이쪽에서는 3kg분 잘 안 나오는 게 지금. 그쵸? 60도 영 되면. 그러면 여기는 멍청하게 들렸다가 하지만 이거는 계속 무제한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잘 들린다 그러면 2kg 이상은 여기서 멍청해지는 거고. 그러면 뭔가 멍청해졌다가 좁혔다가 확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특성 이쪽 날아갈 때 아주 더러운 소리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kg 나면 되겠네. 야, 2kg는 그래도 뭐 이것도 거의 무장이도 거의 무장이잖아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왜? 트위터가 공기점 1kg잖아요. 그러면 2kg 잘라줘 버리면 트위터가 커서로 들어가면 나가버려. 공기점 바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될 거는 스피커 공인 주파수보다 있잖아.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 공인 주파수보다 한 옥타브 이상은 기본 한 4차 필터 정도 써주고 한 2옥타브 정도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여기서는 1kg다 그러면 저보다 3kg 이상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일체가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큰 물건이 있거든요. 트위터는 지 공인 주파수에서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돼. 소리 더러워지고 내구성 나빠지고 금방 타고 막 이런 것들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답이 3kHz 이상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3kHz 해주면 소리가 무장으로 갔다가 약간 모였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건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이제 아까 크로스오버 부분에서 약간 확 모이는 좀 있죠. 눈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정면만 중요해. 그러면 뭐가 문제야? 3kg도 그냥 답이 잘 나오고 근데 잘 나오잖아. 정면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2에서 내려면 있잖아요. 2에서 내려면 아이씨 그러면 이걸 버리고 돼. 여기를 버리고 4인치는 못 쓰지 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30도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점이 안 나오잖아. 근데 점을 안 써? 그래도 아니잖아. 그러면 서브 하나 더 나오면 되지. 그게 3웨이로 그냥 가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면 2.1채널로 가든지 몇 년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서 포트 달아가지고 내가 한 예를 들면 뭐 한 50Hz도 좀 나오잖아. 그런 걸 한다고 하면 한 5인치, 6인치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렇게 되는 유닛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유닛이 잘 없어. 현재까지. 저기 정면처럼 저렇게 잘 정면처럼 측면이 나오는 고주파수에서 나오는 저런 게 잘 없다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해가 이게 사실 이게 스피드라마 똑같은 얘기겠지. 지금 이게 이제 스피드라마에서 보이는 거지 이제.
이 효과가. 그래서 그럼 이걸 보면 이제 참 생각이 많아지지, 이거. 이게 아까 들어온 게 그냥 들어온 거라. 네, 가까이서 이렇게 듣자.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들으면 된다. 크로스오버 시뮬레이션 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제작을 해서 듣는데 아래 댓글은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스피드노마 특성만 좋으면 소리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스피드노마 특성이라는 말은 선정적역에 쓰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왜곡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스피드 그 자체가 왜곡이 있는 거는 스피드노마 데이터에서 안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 THD는 거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 THD 이야기하는 거 없잖아요. 왜곡률. 그쵸? 1kg만 나온다는 걸 가정해서 이야기한 거잖아. 그리고 위성기방성 틀어지는 것도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혼면조 왜곡 같은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그리고 소리가 커지면 주파 특성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작게 들을 때 주파 특성하고 크게 들을 주파 특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스피커가 차가울 때 들 때하고 열받았을 때 소리 또 달라요. 스피커는 비선형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정치적 영향세가 또 뭐 명료도라든지 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빠진 거야. 룸은 지금 다 빠지는 거야. 스피커만 지금 보는 거지. 스피커 자체가 좋냐 나빠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룸까지 보는 게 RW 된 거지. 룸에서 이제 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판은 불변이다라는 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이 좋아야 돼. 유닛이 좋아지면 어떻게 했냐? 그럼 유닛 설계 교육이 따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유닛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만들 수 있을 거냐는 것도 약간 다른 얘기거든. 이제 그거는 오늘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할게요. 어쨌든 유닛이 좋아야 된다. 다음.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내가 간단하게 있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나면 그 비트육스는 그럼 아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파인 시리즈가 이 5개 다 사서 2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게 제일 쓰기 편해. 제일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고 하면 이제 뭐다 이제 부동부 있잖아요. 이게 자석 달아주고 보이스 코일 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거야. 코일 이렇게 갖고 온도 질하고 막 이렇게 스파이드하고 뭐 서라운드 있고 진동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구동부 설계하는 거예요. 자석 설계하고 있잖아요. 뭐 코일 설계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TS 파라미터가 쫙 나오는 설계 좀 나오는 인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콘이는 진동판 설계하는 거예요. 진동판 그 자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뭐 케블라를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쉐입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걸 소재를 어떻게 해주고, 여기다 두께를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분할 진동을 안 생기냐고 뭐 여기다가 뭘 붙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는 유한 요소로 수밖에 없어요. 유한 요소 해석 있잖아요. FM 분석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스피커 박스 설계하는 거. 박스에 갖고 있는 최적 있잖아요. 최적.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헤들 분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플스텝이 이렇게 안 보인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크로스오버 설계하는 거. 아까 했던 정면에서 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옵티마이즈 시켜가지고 막 하는 게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DSP를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이제 그 FIR 필터나 IR 필터 넣어가지고 이제 DSP를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쫙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프로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아까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 파이 모터예요. 이게 보면 보이스 콜 이게 자석 이거 자석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고 이 두께가 이 높이가 얼마 돼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비례치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럴 값이고 이거는 콘 높이예요. 그 높이에 따라서 음악이 어떻게 막 이게 PS 파라미터 쫙 뭐가 나오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잘 나온다고 이 설계해 줍니다. 이거는 거의 한 90한 몇 분 이상 다 맞아. 거의 맞아 이거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스피커 특성이 많이 좋아져. 이거는 굉장히 쉽고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
그 다음에 진동판이. 이게 보면 내가 진동판 모양을 어떻게 설계해주고 두께별로 어떻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0도, 3도, 6도 특성이 어떻게 하는 게 다 보여줘요. 이 쉐입을, 여기가 이렇게 좀 주름주름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강성을 좀 더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설계가 다 돼요. 왜 이렇게 많이 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점을 찍으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그 다른 물질로 있잖아요. 내가 정리를 다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CPU 설계할 때. 그리고 이거는 역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동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정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리가 어떻게 날아가고,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 게 다 이게 시뮬레이션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있죠. 이거 약간 볼록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다 나와요. 내가 지금 시범을 다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0, 3도, 60도, 180도까지 모든 방향에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닛 그 하나만. 박스 없다 치고, 무한 백프레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이거는 이제 박스예요. 박스에다가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크로스 박스 내가 플렉스냐, 밴드패스 되는 걸 따라서 있잖아요. 이 최적을 말해주고, 아까 유닛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모터에서 측정 키스 파일에서 불러드리는 얘기도 특성이 어떻게 나오고, 감도가 어떻게 나오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포트에서 이게 있잖아요. 1와트가 들어갔을 때 포트 노이즈가 있니 없니 볼 수 있는 거 있지.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요거 면적 있잖아요. 요거 면적. 우퍼의 면적에 4분의 1보다 작으면, 이 포트 면적이 작으면 포트 노이즈는 크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 보이시죠? 그쵸? 요 사이즈가, 이 갖고 와서 퍽 찍었을 때, 네 군데 딱딱 맞추면 되는데. 근데 쪼만한 낸거 있어. 우퍼를 이만한데, 포트를 요만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슉슉슉 소리는 조금만 크게 들더라. 작게 틀면 되겠지. 왜냐, 그러면 여기서 밀어주는 공기가 어디로 나오고 해서 이리로 나올 거잖아. 밀어주는 면적은 이만한데 나오는 면적이 이만하면 그만큼 그 유속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거 슉슉슉 소리 나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좀 적게 하려고 이게 뒤로 빼는 거예요. 이거. 앞에 있으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 정렬이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또 보여줘요. 박스 추적을. 근데 헤드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한피프로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박스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지. 헤드를 있다는 거지. 얘가 지금 헤드 특성은 빠졌어. 헤드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이즈, 가로세로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그런 거 없잖아. 뭐가 있냐? 요 안에 들어있는 체중은 몇 리터냐? 그것만 암산하고 요 안에 것만.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크로스오버예요. 이 크로스오버는 뭐냐면 트위터하고 아까 체인걸 두 개 붙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파인 특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걔들 좋은 것들은 얘가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가지를 타겟을 이렇게 제개적으로 이끌으면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 런 누르면 쫙 바꿔가지고 이같이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뀌면서 최대한 플랫하게 나올 때까지 이거 다 하면 딱 끝내줘. 그게 파인 크로스오버예요. 이거는 패시브일 때만 쓰는 게 파인 크로스오버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아까 이 타겟이 어디라고? 정면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다 다르다. 그러면 정면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랫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플랫하게 되면 측면일 때는 약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간 떨어지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런 걸 타겟을 약간 이게 아니고 약간 쭉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겟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정면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측면이 조금 고민이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기프트 파인 크로스오버고요. 다. 이건 이제 뭐냐, 파인 DSP야. 이건 이제 이렇게 필터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아까 RLC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콘덴서 코일 이런 게 아니죠.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앰프 전단에 있죠. DSP니까, 그렇지? 전단에 넣어가지고, 이게 FIR 필터일 수도 있고, IR 필터일 수도 있고. 위상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FIR가 있고, 위상은 그냥 무시하고, 주파 특성만 그냥 드립다 하자. 그러면 이제 IR 필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파인 모터부터 쭉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얘가, 이 출력에서는 지금 이 저주파수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는데 빨간색으로 보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여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EQ를 걸어놓은 거야. 자역을 좀 전해주려고. 그쵸? EQ를 걸어가지고 부스트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얘가 벗어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도 알려주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뭐 열 해석해가지고 열이 얼마만큼 이상 발생되니까 알람을 알린다든지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트위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쓰레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력에서는 이게 몇 와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출력을 계속 올리면 20%가 된다는 거죠. 아주 더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다 알려주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해요. 이건 이제 앰프에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앰프에 신호줄에 관련된 거니까 앰프의 전단이니까 그렇지? 여기는 트위터 이런 거 이 빨갛다는 말에는 규모가 과거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할 때 있잖아요. 설계할 때 구동부를 설계하고 진동부를 설계하고 박스 최적을 설계하고 소리 내주는 방식 설계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패시브 크로스오버 설계해주고 액티브 크로스오버 설계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클리펠 장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되게 재밌는 장비인데 얘는 우리가 아까 스피커라는 건 뭐야?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그쵸? 전압하고 전류하고 저항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뭘 바뀌냐면 뒤에 지금 운동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힘과 속도하고 마찰 저항으로 바뀌어요. 똑같아. 전압 VIR이 그 다음에 힘과 속도하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으로 바뀝니다. 음향에서는 있잖아요. 음향에서는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음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볼륨 벨로시티하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저항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1대1로 수신호가 바뀌고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들어가 기계 해가지고 음향으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를 동시에 그래서 여기는 힘하고 변이되는 것들은 레이저 변이계로 재버리고 있잖아요. 음향은 마이크로폰을 재고 전기는 전압하고 전류 센싱을 해요. 그렇죠. 임피던스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임피던스 차도가 나오고 그 장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전기 기계 음향을 동시에 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보겠다는 거지. 이제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보냐?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거야. 전압 전류를 센싱을.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갖고는 TS 파라미터 이런 거 다 뽑아주고 있잖아요. 전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찾아내. 두 번째는 뭐냐? 자기적인 측정도 돼. 자기적으로 어떻게 하냐? 요 안에 있는 그 힘을 밀어내주는 게 이게 그 자석 밀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면 안에 자석이 밀어줄 힘이 일정해야 될 거잖아. 그게 일정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메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360도 돼서 지금 코일 이렇게 해서 코일이 받는 힘이 일률적으로 한쪽이 좀 세게 받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 특징이 안 나오지.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점에서 있잖아요. 20에서 2만 Hz까지 다 찍어보는 거. 그래서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뭐 피자입니까? 스피커 진동판이 이렇게 운동해. 특정 주파수에 가보면. 그러니까 쓰레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보면 소리가 어느 주파수에 어느 방에 날아가는지. 우리가 벌써 소리가 다 일어나 날아갈 것 같죠? 아까 보니까 예를 들면 3km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에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건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것들이 진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딴 방향으로 간 게 만약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자, 아까 이제 그 패들팔을 볼게요. 이게 트위트죠. 10km예요. 바닥이 3.4cm라고 10km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이 네 방향이 있잖아요. 전부 다 반사절 방향이 되면 앞으로 날아가. 10km는. 예? 한 8km 정도 볼게요. 8km 정도 보면 바닥이 좀 더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허당이죠. 이쪽은 흠압이 작고 이쪽은 흠압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흠압이 작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위로 떠. 이쪽이 압력이 낮으니까, 그렇죠? 이쪽을 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 9, 8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허당인 쪽으로 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한 요 정도 있다고. 어쨌든 이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6, 5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무제한 날아가겠죠. 그런데 또 앞으로 날아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4, 3 됐죠. 3면 어떻게 된다면 3은 여기 만약에 3km 크로스오버라고 그러면 여기하고가 똑같이 내주는 거죠. 지금 3km에서 마이너스 3dB를 크로스오버를 내주고 잡다 하면 3km로 가면 얘하고 얘 사이에 관계예요. 이제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제 골대면이 생겨요. 트위터는 음향 중심이 여기죠. 우퍼는 음향 중심이 여기잖아요, 여기. 저 안쪽에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트위터는 여기 소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깊이가 다르다고. 그럼 이게 한 요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트위터가 더 먼저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처박는다고. 트위터가 그럼 앞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트위터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리는 일로 간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요. 3km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3km라는 것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1대1로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3km 크로스로 했다는 소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만약에 트위터가 좀 들어가가지고 웨이브 가이드가 많이 트위터가 요즘에 바뀌어 있다고 하면 여기랑 똑같이 나왔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왔겠죠. 3km.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3km에서는 또 밑으로 또 쳐박고 있어. 2, 1 갔다가 이제 1km 들어가면 이제 얘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1km. 그럼 또 얘가 갖고 있는 또 요 사이가 얘도 길고 이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도 밑으로 치운다고 1km 같은 경우. 그러다가 또 100km 간다고 하면 파장이 3.4m니까 다 넘어가니까 또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게 실제로 음향 카메라를 보면 이게 방향별로 벡터를 보여주는 음향 카메라가 있거든요. 방향을 보여주는 음향 카메라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윙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어느 주파수 코드나 딱 앞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면으로 보게 하려면 일단은 트위터하고 우퍼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안 되겠지. 한 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동축이잖아, 동축. 트위터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런 박스가 이렇게 공처럼 생겨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우퍼가 여기 있고 트위터가 여기 있고, 에? 그리고 이 어쿠 센터하고 우퍼 센터가 똑같은 건데 여기 있으면 어쿠스는 똑같겠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시작점이 같잖아. 더스트 캡에 트위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모든 애들이 일로 나오겠죠. 10km, 9km, 8km, 7km, 6km, 5km, 3km, 2km, 뭐 100km가 다 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잘 보면 제너렉 스피커 있잖아요. 제너렉 아시죠? 제너렉이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 제너렉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 제너렉은 이렇게 생겼었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방송한테 문제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거랑 비슷해. 막 이렇게 갔었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제너렉이 트위터 여기 있죠? 그쵸? 8351. 예, 여기 있고, 4인치 정도 되는 미러가 여기 있죠, 그쵸? 우퍼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일로 보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도 다 FIR 필터로 되어 있어요. 그 위상도 딱 맞춰가지고 시간 전진해가 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스피드라마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이게 어디서 날아가가지고 아까 그래프 6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 다 총합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까 스피드라마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쫙 이렇게 나오려면 전년까지 전년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캠프도 요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캠프도 트위터가 가운데 있고 위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사 특성까지 좋게 만들려면 스피커의 모양하고 유닛의 배치, 전면 배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한 배치 있잖아요, 그렇죠? 앞뒤로 갈 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도 이제 위상을 고려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하면 이제 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특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게 정규적인 특징이에요. 이거는 시로가 작을 때 있는 게. 그래서 보면 우리 TS 파라메터 있잖아요. 서희한테 주는 거, 사양에서 보면 주는 거 있죠. 이 그래프 다 보여주고 인터넷에 있는 것들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스피커가 소리가 커지잖아요. 점점 LSN인데 비성능인데 뭐 1와트 점점 키우는 거죠. 1와트, 10와트, 100와트 계속 키워주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특성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스펙시트에 주는 값이잖아. 이거는 언제냐 그러면 0.01W 정도에서의 특성. 우리가 듣는 1W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가까이 재니까 크니까 작게 틀어지고 크게 틀어지고 이제 그때 따라서 사실 다 특성이 다르다고. 스피커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 그게 다 비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으로 이런 거 다 보여줘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게 직선으로 나오고 사실은 이게 직선으로 나오고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선형력이 어디냐? 요만큼 털게 요만큼. 이게 어디냐? 0.01W. 0.01W. 0.01W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럼 선형으로 보이겠지. 근데 커지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깊이 이야기하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수도 가능하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게 자석이거든요. 한 바퀴 빈 거를 봤는데 똑같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왠가? 이쪽은 강하게 보이죠? 이쪽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뚜껑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1mm인데 이건 0.8mm 되는데 0.8mm에다 힘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은 더 세게 나오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홀센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윙 돌려보는 거 다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있잖아요. 저 깊이에서 빼면서 있잖아요. 윙 돌리면서 안에서 윙 돌리고 좀 빼서 윙 돌리고 윙 하면서 보면 다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지점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0에서 2만원 윅 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600점이나 800점 정도 있잖아요. 조금 더 지금 이게 다 보여요. 각각의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이죠,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다 보이고 어느 방에서 소리 모이면 다 보인다. 이거 보니까 쭉 가다가 팩 뛰죠.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금속이야, 금속. 베이퍼는 아까 이 캡을 있는 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금속은 있잖아요. 쫙 잘 나와. 엄청 좋죠. 양상에서 금속 뒤틀 마그네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탁 쳐봤을 때 이거는 이거 나무네. 이거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거는 고유의 특성을 보면 아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쇠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쓰냐?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까지만 쓰자. 이게 더러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지금 다 보인다. 다. 그다음에 음향의 특징이 뭔지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폰은 3mm 다 움직여가면서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무한배풀 응답 있잖아요. 이 유닛에 대한 무한배풀 응답이 보인다고. 이게 가까이서 하는 게 5처럼 있잖아요. 이게 모든 방향이 다 되는 거 이렇게 전부 다. 한 방에 샥 달리면 날아가는 거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장비 있으면 조그마한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도 3차원 날아가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이즈보다만 작다. 이게 살찐 한 요즘 되거든요. 요즘에 들어오는 작은 스피커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유닛제라고 한 거죠. 유닛제라고. 유닛제 있는데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다 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배풀에서의 스피커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보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이래 있다가 사실은 비트윅스를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아쉽게도 비트윅스는 스피커가 아까 이렇게 회전을 부숴가지고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런 뿌라지도 없고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특성까지 못 넣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약간 그래서 실제로는 비트윅스가 측정됐다는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한 거는 100% 맞진 않아요. 하지만 그 경향성을 보고 내가 비트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다 저주파수 측정하고 고주파수 측정한 걸 가지고 스피커만 싹 보면서 크로스오버 설계하는 것들은 베스트예요. 그거는 거짓말 하나도 없어. 다 측정 기반이니까. 그런데 모델링을 많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맞아. 그래서 웬만하면 측정을 해서 많이 쓰라는 거죠. 측정 기반을 하면 아주 섬세하게 맞게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얘를 갖다가 있잖아요. 아까 디테일 스캐너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는 조금 더 보이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근데 문제가 무거운 거 같은 게 뭐 흔들리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디테일 스캐너인데 저게 한 2억 가까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큰 거는 못 재고 하는 게 저기 마이크가 돌아가요. 스피커는 오른쪽. 이거는 이제 전체를 재려고 하는 거고 이 전 거 있잖아요. 이 전에 거는 이건 원래는 유닛 재려고 만든 거고 작은 스피커도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얘는 전체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건 또 못 재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계하는 쭉 그냥 파인트 설계하는 쭉 대충 봤죠, 그죠? 기존부 설계하고 진동부 설계하고 박스 설계하고 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하고 DSP 설계하고 이처럼 분석을 할 때는 정기적 분석하고 자기적 분석하고 기계적 분석하고 음향적 분석하는데 음향 분석, 유닛 분석이 있고 전체 시스템 분석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거예요.